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영하의 날씨인 인천공항에서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갈 친구들은 모터바이크의 양현용 편집장, 신소영 팀장, 든든한 로드마스터 백성수,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있는 오동석, 마지막으로 스페셜 게스트 이담양입니다. 지금 손 떨려요. 저 너무 무서워요. 비행기 잘못하면 어떡해요, 저 혼자?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그러다 북한에 내리면 어떡하죠? 이 녀석은 애초에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이륙 2시간 30분 정도 비행하면 오키나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총 인구 70만 명이 채 안 되는 제주도에 비해 146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오키나와 본섬은 북위 24에서 27도대에 위치합니다. 꽤나 낮은 위도에 위치한 덕분에 본섬은 아열대 기후에 해당하고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남쪽의 이시가키 섬은 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오키나와 섬은 대만이나 홍콩의 날씨와 비슷합니다만 의외로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도 최저 10도 이상은 보장되어 한국 대비 매우 따뜻한 기후를 보입니다. 나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출발 전에 확인한 일기예보에서 분명 오전에 그친다고 했는데 역시나 아열대 기후답게 일기예보가 들쭉날쭉합니다. 짐이 많은 우리는 전보 택시를 기다렸다가 탔는데요. 전보 택시가 많지 않으니 일행과 짐에 맞게 일반 택시를 나눠 타도 됩니다. 그리고 귀국한 날 알았는데 모노레일을 타도 한 정거장만 가면 렌탈 819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荷物の全部がライディングギア、ヘルメットとかジャケットとかそういうギアですから全部つけていけるのでサイドカーからつけるの？いやもうサイドはないです。ないだと大丈夫なの？な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大丈夫です。大丈夫。大丈夫ないと思うけど大丈夫か。 택시로 10분 거리인 렌탈 819 나아 공항점에 도착했습니다. 렌탈 819는 일본 전역에 약 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인 일본 최대 규모의 바이크 렌탈 체인입니다. 브랜드명인 렌탈 819는 일본어로 바이크와 발음이 유사하여 붙어진 이름이고요. 일본 주요 관광지, 도시 어느 곳에서나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탈 819를 이용하면 일본 전역 어딜 가든 바이크 여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여행을 계획 중인 라이더라면 한 번쯤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겨울 렌탈 819를 운영하는 키즈키그룹과 미팅을 통해 2026년 협업을 약속했는데요. 본격적인 협업에 앞서 몸풀기로 겨울에도 비교적 쾌적한 라이딩이 가능한 오키나와에서 투어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다가 진다야 해가지고 제일 큰 거 달아.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저 캐리어를 오토바이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 캐리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가지고 몸으로 옮긴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렌탈 819나 모토투어 재팬을 이용하는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영상으로 다뤄볼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이동에서 사용한 대형 캐리어는 렌탈 819에서 보관해주니 참고하시고요. 렌탈 819에서 준비해준 바이크에 짐을 싣고 액션캔과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숙소를 한 곳만 잡아 첫날과 끝날만 짐을 잘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손놀. 여기 테이블 있어. 저기 가서 해. 만약에 없으면 사회적 매장시켜. 안돼. 그게 생긴 게 내가 무조건 플라스틱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왜 사는 거지? 왜 저때까지 해? 자 지금은 무슨 상황이죠? 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면허를 안 갖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놓고 왔어요. 국제 면허증은 해외 바이크 렌탈 필수입니다. 국제 면허증 그리고 국내 면허증 두 개가 동시로 세트여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안 가져오면 바이크를 그럼 빌릴 수가 여기서 없습니다. 저처럼 면허증을 안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 가야죠.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허 없어도 안 가져요. 안 돼요. 어디 면허도 없는데 오토바이하죠. 미쳤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오토바이 못 타서 어떡하냐고. 꼬리 좋아. 꼬리 좋아. 아 진짜. 결국 이 녀석은 여행 내내 제 뒤에 실려 다녔습니다. 졸지에 텐덤 라이딩 투어를 오게 된 이담양. 해봐 씁시다. 우리 촬영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제 뒷자리에 실려야 할 많은 짐들이 오동석이 바이크로 몰렸고 투어마다 늘 제 몸엔 카메라가 주렁주렁 달렸으나 안전한 텐덤 주행을 위해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떻게든 여행을 해야죠.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만 저는 안 젖을 것 같아요. 왜냐? 알파인스타 자켓 있으면 하나도 젖지 않거든. 이 알파인스타 자켓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밤수라고요. 그리고 핑크색이지. 근데 진짜 귀여워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 녀석 태생부터가 필요 이상으로 밝고 명랑한 인간이라 다행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2월 중순은 이제 막 봄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여행 내내 13도에서 20도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일단은 중부까지 고속도로라 해수욕장과 리조트 시외풀장이 개장하는 본격적인 성수기는 4월. 당연히 이때는 반팔에 메쉬 재킷을 착용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아무리 봄이라고 해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필수 드라이빙 코스인 북쪽 산간 지역으로 가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이나 봄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라이더는 경량 패딩 이상의 방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아침 저녁으로 벌벌 떨며 달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크게 58번 국도와 E58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면허증 문제로 출발도 늦어졌고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도 그치지 않아 애초에 계획했던 국도로의 이동과 중간 목적지를 모두 포기, 고속도로를 끝까지 타고 숙소까지 빠른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내렸어. 어때? 도대체 뭐가 이거야 뭐가? 아니 꼭 뭐 먹거나 이러려고 온 건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 탔으니까 뭐 수정해야 될 거 있고 이럴까봐 수정하고 있네. 그 수정한다고 해서 착상이랑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아니 뭐 아니면 얘 배고플까봐. 뭐 먹어요? 아 이런 데서부터 싫어. 그러면 일단은 잠깐 다니시면서 요 고속도로 끝나는 곳에 뭐 먹을 거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하고 오늘은 해가 지든 말든 어차피 날씨가 이래서 뭐든 상관없을 것 같거든? 코지 노래 갑시다. 들립니다. 동석이 따라가. 우리 숙소는 오키나와 드라이빙 코스에서 가장 유명한 코우리 대교를 넘어 있는 코우리 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코우리 대교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가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숙소가 코우리 섬에 있으니 내일부터 이 코우리 대교는 원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키나와 봄 날씨를 만만하게 본 우리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코우리 섬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왔는데 일단 따뜻한 커피라도 마셔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 갔다 오면 눈 닿는 밥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우리도 그 얘기했어.
아유 근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어스름할 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괜찮아.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되지. 가봐. 아유 형님 고생. 우리의 투어 첫날은 항상 왜 이렇게 고통인가? 시작하면서 되게 감성적인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モッツァレラチーズハンバーグが6本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게 안 돌아가. 회전이 따로 먹어. 자, 이거 하나씩 껴서 이렇게 쪄놔주세요. 대박. 야 첫날은 항상 빡세네. 모든 투어가 다 이러냐. 와. 근데 첫날 숙소를 렌탈샵에서 거의 100km 가까이 떨어진 데다가 잡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첫날은 희생해야 된다 진짜. 근데 오키나와에 이 정도의 고속도로가 있는 게 어디야? 고속도로 안 사실 탔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얕봤어. 날씨를 너무 얕봤어. 날이 따뜻하니까 따뜻한가 보다 하고 비가 올 줄 아예 몰랐으니까. 비도 생각도 안 했고 내가 엊그제 단톡방에 뭐라고 쓰려고 했냐면 날씨를 보고 비도 맞을 수 있고 추우니까 방환가 그거를 이만큼 썼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짐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웠다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는 거의 쉼터 수준이었고 식당 있는 휴게소가 있더만 오다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휴게소가 일본은 마크가 커피잔 있으면 작은 거고 이 포크랑 나이프가 있으면 큰 데야 휴게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 알아들은 거 사무이밖에 없는데. 사무이 추워. 서비스 받았다. 서비스 우마이. 받았어요. 와. 우마이 우마이.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 아 우마이. 와. 야. 아 먹자. 맛있어. 우와. 개 맛있어. 와, 개맛있다 진짜. 개맛있다. 먹자. 약간 옛날 맥도날드 느낌 난다. 정말 맛있는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며 근처에 저녁 먹을 식당을 검색합니다. 스키야키 좋지. 오키나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향토 음식 오키나와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가 뼈 있는 고기, 없는 거, 섞은 거, 그 차이. 없는 거. 요거 없는 거. 대박. 아. 맛있네. 고기가 미쳤네. 오키나와는 미군령 시절을 겪어 타코나 버거 같은 음식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는 오늘 타코 이벤트 데이라 할인도 해주더군요. 맛있어요? 여기 더 있어요. 소바도 타코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맛이지? 코우리섬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 숙소는 근처가 관광시설 개발 등으로 인해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비포장 언덕길을 한참이나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게 맞나? 우여곡절 끝에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부부, 친구, 여아, 독거노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여행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소의 조건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구조입니다. 1층 입구 오른쪽에 검은색 열쇠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한 노안이라서 그래. 늙어가지고 노안이라서. 어두운 데서 더 안 보여. 3923. 이 숙소는 전체 2층으로 각각 분리된 4개 이상의 침실과 3개 이상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이번 파티용 구성에 너무나도 이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3일차 아침에 하도록 하고요. 숙소입니다. 어떠십니까? 오키나와 1일차 우당탕탕 1일차. 일단은
역대급 사고지 진짜. 역대급 사고지. 진짜 나 처음 봤어. 그렇게 해외여행 댕기고 남의 해외여행 보고 이랬는데도 처음 봤어. 어떤 걸요? 면허증 안 하고. 아차차. 면허증을 어떻게 하면 안 갖고 오죠? 그건 저희 집에 엄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남편이라도 있어야 돼. 남편도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텐션도 좋고 애가 이게 긍정 에너지가 있어서 그랬지 다른 애였으면 일단은 미안함과 그 자괴감과 그리고 난 오토바이 못타 난 뭐지 이것 때문에 아마 막 땅속으로 꺼졌을 거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안할 짓을 했을 때 죽도록 미안해하면 더 밉상이다. 적당히 미안해해라. 네. 계속 미안하다고 대가리 맞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더 X같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국에서 나오면 겁나 짜증 난다. 이렇게 우당탕 쿵쾅 오키나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라이딩은 내일 아침부터. 벌써부터 기대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보죠. 끝.